미국 고속도로에 한국에서 온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사건이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순간은 한마디로 요약됐죠. 구조의 교과서를 보여준 한국 소방관, ABC, 폭스, CNN까지 앞다투어 보도했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소셜미디어에 감동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전국의 베테랑 소방관들조차 우리가 배워야 한다며 극찬을 쏟아냈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 상자에게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카터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애덤스 카운티 소방서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소방관이죠. 얼마 전 믿기 힘든 영상 하나가 미국 전역의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국에서 온 소방관들이 미국 고속도로에서 보여준 놀라운 구조 활동이었어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그 영상에 감동받았고 전국의 소방관들조차 경악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미국의 매뉴얼과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었거든요.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방관의 자세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편의 영상이 제가 20년간 믿어온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이 믿기 힘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저희 소방서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한국에서 연수차 미국을 방문한 소방관들이었죠. 국립소방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국제구조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교류 정도로 생각했어요. 미국의 선진 소방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훈련 첫날, 저는 한국팀을 맞이하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체계적인 매뉴얼과 정확한 절차를 보여주면 그들이 감탄하며 따라 배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콜로라도 소방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곳이니까요. 우리의 표준 작업 절차는 수십 년간 검증된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팀의 리더는 백지훈이라는 35살의 소방관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르쳐줄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방식이 기준입니다. 모든 절차는 매뉴얼에 따라 정확히 진행되어야 해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백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미 많은 실전의 경험과 거기서 풍겨지는 남다른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훈련장에서 기본 장비 사용법을 설명할 때였습니다. 보통 각 장비마다 정해진 순서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안전 점검을 하고 매뉴얼에 명시된 대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죠. 한국팀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지만 가끔 서로 한국어로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였겠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백지훈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도 사용합니다. 신기하네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우리 방식의 우수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훈련에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화재 진압부터 인명 구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였죠. 미국의 소방법과 훈련법을 교류하고 한국의 시스템도 들으며 우리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 한국팀이 우리가 시범을 보인 대로 미국식으로 따라하긴 했지만 마치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모두들 한국팀이 성실하고 열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아직까지 미국 소방 시스템에 배울 것이 많다는 의견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훈련 둘째 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팀별로 각국의 스타일대로 장비 점검과 응급 상황 대응 훈련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침부터 한국팀의 움직임이 어딘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실전에 뛰어든 군인들처럼 더 기민하고 더 집중된 모습이었거든요. 점심 무렵 갑작스럽게 훈련용 더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화재는 아니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전기 개통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저희는 즉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원을 차단하고 안전구역을 설정한 다음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팀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백지훈이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더니 동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행동에 나섰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장비와 함께 그들만의 방식을 섞어서 말이죠. 소화기와 담요를 동시에 활용하면서도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즉석에서 환기 통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봐온 팀워크 중에 지시와 수행 면에서 가장 완벽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피해도 최소화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우리 매뉴얼에 정확히 나와 있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 저는 백지훈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은 잘 해결했지만 표준 절차를 따르지 않았네요. 사람은 구했지만 혹시 구하지 못하였을 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정석대로 하는 것이 우리 소방의 의무입니다. 백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존, 저희는 한국에서 일어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을 지키되 예외의 상황에 필요한 다른 방법을 응용한 것입니다.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정말 한국의 소방 방식이 다른 것일까? 국가별로 스타일이 다른 것뿐일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소방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관한 수많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물론 그렇겠지만 수많은 참사 당시 목숨을 걸고 구조 작업에 나선 이야기, 자연재해 앞에서 보여준 전문성, 그리고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시민들을 구해낸 영웅적인 이야기들 말이죠. 특히 한국 소방관들의 훈련 강도와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놀라웠습니다. WFG라는 세계 소방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했고 유럽 CTIF 국제 소방 경기에선 매회 3,500명 이상을 참가시키며 상위권 입상을 휩쓸고 있었죠. 국제 세계 각국의 소방 전문가들이 한국의 구조 기술과 현장 대응 능력을 극찬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백지훈을 다시 마주했을 때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현장에서 생명을 구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었지만 저희 시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팀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고 그들의 방식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소방관이 없었던 그 고속도로, 실제 현장에서 말이죠. 그날은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한국팀과의 훈련이 끝나고 주말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저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소방서 당직 책임자였습니다. 존, 어젯밤에 I-76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한국 소방관들이 있었다고 해. 지금 당장 와볼 수 있겠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한국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급하게 소방서로 달려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상황실로 가니 여러 동료들이 모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존, 이걸 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야. 동료가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해 주었어요. 화면에는 어젯밤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충돌음이 들리더니 은색 승용차가 가드레일에 박히고 빨간색 픽업 트럭이 완전히 전복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더니 마치 훈련받은 전문가처럼 즉시 행동에 나서는 것이었어요. 영상의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움직임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소방관들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어젯밤 일이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밤 11시경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 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한국 소방관들이 구조 작업을 마친 후였다고 해.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이야. 저는 다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국팀의 움직임은 정말 놀라웠어요.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순식간에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 마치 오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한 명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뒤에서 오는 차량들을 통제하고 다른 한 명은 미국인에게 911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고 차량으로 달려가는 모습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구조 과정이었어요. 전문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백지훈이 맨손으로 전복된 차량의 뒷유리를 조심스럽게 해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리 파편에 다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망설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저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옆에 있던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한국 소방관들이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차량에서 꺼내는 과정은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경추를 보호하고 다른 한 사람은 어깨를, 또 다른 한 사람은 허리를 잡아서 환자에게 추가 부상을 입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면서 구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구조 대상자를 차 밖으로 꺼낸 후 백지훈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안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수천 번도 더 해본 것처럼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존, 솔직히 우리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동료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911에 신고하고 전문 구조팀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 응급처치를 당연히 했겠지만 제가 본 블랙박스 속의 한국 소방관처럼 본능적으로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달려들진 못했을 겁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저는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팀의 모든 행동이 즉흥적이거나 무모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2차 사고 방지부터 환자 구조, 응급처치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별다른 대화나 지시 없이도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며 협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팀워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현장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들의 판단력과 실행력은 정말 대단해.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완벽한 구조 작업을 해내다니. 소방서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상황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방금 본 것에 대해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팀과 함께 훈련하면서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이 이제야 명확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이 우리 매뉴얼에 대해 보였던 반응, 훈련 중에 가끔 보여준 아쉬워하는 표정, 그리고 한국에서는 다르게 한다고 했던 말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식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 내가 한국팀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소방서장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의 생각을 고수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방금 본 영상은 너무나 명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장님, 지금까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팀은 우리에게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매뉴얼을 너무 엄격하게 따르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그 사건 말이죠. 만약 그때 더 대담하게 대응했다면, 한국팀 같은 유연성과 신속함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영상은 곧 언론에 알려질 거야.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이런 영웅적인 이야기를 언론이 놓칠 리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한국 소방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존, 큰일 났어. 한국 소방관들 때문에 미국 언론이 난리야. 급하게 컴퓨터를 켜서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그 블랙박스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졌고 이제는 주요 언론사들까지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ABC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소방관들, 미국 고속도로에서 생명구조의 기적을 보여주다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 현장 상황부터 한국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환자의 회복 소식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FOX 뉴스는 더욱 극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과서를 뛰어넘는 본능적 전문성, 한국 소방관들이 보여준 진정한 영웅 정신이 미국인을 살리다라는 제목으로 전문가 인터뷰까지 포함된 심층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판단과 신속한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명을 구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에서는 한국의 소방 시스템 자체에 주목했어요. 한국 소방관들의 세계적 수준의 훈련과 경험이라는 특집을 통해 한국 소방관들이 연간 수십만 건의 출동을 통해 쌓은 실전 경험과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셜미디어의 반응이었어요. 트위터에서는 코리안 파이어파이터, 리어리어로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딩을 기록하고 있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방관의 모습이다. 국적을 떠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한국 소방관들 덕분에 한 가족이 아버지를 되찾았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다 라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려 있었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소방관들의 영웅적 행동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고, 그 영상은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 소방관들의 반응이었어요. 전국의 소방관들이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진정한 소방 정신을 보여준 사례다라며 한국팀을 극찬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뉴욕 소방서의 한 대장은 한국 소방관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우리 훈련 프로그램에 도입하고 싶다는 인터뷰까지 했어요. 점심시간에 백지훈을 만났을 때 그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존,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요? 저는 놀라며 반문했어요. 백지훈, 당신들이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백지훈의 반응은 더욱 겸손했습니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든 그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장비가 없어도, 공식적인 출동이 아니어도 눈앞에 생명이 위험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방관의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예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오직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자세 말이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콜로라도 주지사도 성명을 발표해서 한국 소방관들의 영웅적 행동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거든요. 온라인에선 미국을 넘어 국제적인 반응도 뜨거웠어요. 한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국제구조협회의 한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매뉴얼과 실전 경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 소방관들의 대응은 전 세계 소방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극찬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관련 기사들을 읽으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 미국한테 배우러 왔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우리의 매뉴얼과 시스템이 최고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소방관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우수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방관으로서의 철학과 정신이었어요. 규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 한 시민이 남긴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소방관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에게는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차이가 없었다. 오직 구해야 할 생명이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는 인류애와 전문가 정신. 그것이야말로 모든 소방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훈련장에서 백지훈과 마주쳤을 때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백지훈, 당신들이 보여준 것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앞으로 저도 당신들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백지훈이 웃으며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존,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국제 교류의 의미니까요. 한국팀과의 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제가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서 이제는 배우고 싶어 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합동 훈련 날 아침, 저는 일찍 훈련장에 나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한국팀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신속한 판단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한 진정한 헌신 말이죠. 백지훈이 먼저 도착해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고 계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백지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내가 너무 매뉴얼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출동하는 상황은 매번 다른데 얼마나 고집스럽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백지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이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존, 저희도 미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어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발전해온 구조 방식들이니까 어느 것이 옳고 틀렸다기보다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참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그 아픈 기억 말이죠. 사실 제가 매뉴얼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전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저는 표준 절차를 너무 엄격하게 따랐어요. 안전 확보부터 장비 점검까지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진행했죠. 하지만 그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한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자책감이 생생했거든요. 오히려 혹시 내가 매뉴얼대로 따르지 못해서 그런가 하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당신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안전은 규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규정 아래서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거요. 백지훈이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저희를 만든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이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게 저희 방식이거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년간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틀렸었어요. 당신들에게서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당신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았네요. 그날 오후 마지막 합동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였어요. 화재와 구조와 동시에 필요한 복잡한 상황이었죠. 이번에는 한국팀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백지훈이 전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역할을 분담했어요. 저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의 리듬에 맞춰갈 수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효율성이었습니다. 기존 매뉴얼과 한국식 응용이 결합되니까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백지훈의 현장 판단력과 저희 체계적인 장비 운용이 조화를 이루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구조 대상자가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기존 계획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백지훈은 즉시 계획을 수정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존, 이쪽으로 가면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장비는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어요. 모든 구조 대상자를 안전하게 구해냈고 화재도 성공적으로 진압했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존, 오늘 내 움직임이 달랐어. 훨씬 유연하고 효과적이었다고. 그래, 한국팀과 호흡을 맞추니까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아진 것 같아.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서로 다른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말이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백지훈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백지훈, 당신들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소방관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거든요. 존,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미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안전관리는 정말 훌륭했거든요.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제 교류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해봤습니다. 한 주간의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말이죠. 특히 그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한국팀이 보여준 모습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다음 날이 한국팀이 떠나는 날이었어요. 아쉬움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달라진 시각으로 소방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팀이 떠나는 날 아침, 소방서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콜로라도 주 소방청장과 애덤스 카운티 관계자들이었어요. 며칠 전 고속도로 사고 건으로 한국 소방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뭉클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그들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전 세계가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주 소방청장이 백지훈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소방관 여러분이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구조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소방 정신의 본질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백지훈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소방관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국경은 없다는 것을 새기며 구조하겠습니다. 그때 주 소방청장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더 공고히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청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콜로라도 주를 시작으로 미국 각 카운티 소방소들과 한국의 중앙119 구조본부, 그리고 국립소방연수원 간의 정식 교류 협정을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 기반 긴급 대응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청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소방관들이 보여주신 현장 대응 능력과 우리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결합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적인 교환 훈련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해 볼 예정이에요. 백지훈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입니다. 한국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매년 상호 교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긴급 상황 시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현장 경험과 미국의 체계적 시스템을 융합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핵심이었어요. 존, 한국이나 미국에서 곧 또 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지훈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백지훈, 이 모든 것이 꿈 같아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제가 답했죠. 진짜 교과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 시작을 함께한 우리가 바로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소방관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공항에서 한국팀을 배웅하며 저는 약속했습니다. 다음 훈련에서 꼭 다시 만나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합시다. 존,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예요. 언제든지 연락하고 서로 도우며 발전해 나가요. 한국팀이 탑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동료들과도 나누고 더 나은 소방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이죠. 몇 주 후 정식으로 한미 소방 교류 협정이 진지하게 논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현장 경험과 미국의 체계적 시스템이 만나 새로운 국제 표준을 만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서 진정한 소방 정신의 확산의 계기가 될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 소방관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여준 헌신과 실력이 국제적인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격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성장해 나갈 겁니다. 매뉴얼과 경험, 체계와 유연성이 조화를 이룬 더 나은 소방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백지훈과 한국팀이 가르쳐준 진정한 소방 정신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국경을 넘나들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는 한국 소방관들의 이야기였죠.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사고와 화재 현장에서 묵묵히 생명을 구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소방관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가시는 분들이죠. 한국의 소방관들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이 놀라운 전문성과 희생정신은 바로 이분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소박하지만 깊은 정이 담긴 이야기, 감동상자, 그리고 소담이었습니다.